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고양 소노 대 서울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소노는 정관장 상대로 3연승에 성공하며 연패를 탈출했다. 복귀가 예정됐던 이정현이 이 경기에도 빠졌지만 위닝샷 포함 경기를 지배한 오누아쿠의 존재감이 대단했다. 30득점을 기록하며 상대 빅맨과의 대결을 압도했고 전성현이 14점을 터뜨렸다. 새로운 아커 가드인 카바노는 18분 동안 12점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본인의 역할을 해줬다. 삼성은 모비스 원정에서 완패하며 연패를 벗어나지 못했다. 3쿼터까지는 나름 적전을 펼쳤지만 4쿼터에 무너졌다. 코번이 상대 골밑을 공략하며 26득점을 기록했지만 이원석의 결장 속에 국내 포워드진의 득점이 없었다. 레인과 코번 등 외인 선수들의 경기력은 꾸준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부진이 끝이 없다. 소노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핵심 빅맨인 이원석이 종아리, 근육 파열로 인해 2주 이상 결장해야 한다. 최근 최현민이 역할을 잘해주는 소노 상대로 골 및 우위를 살리기 어렵다. 이정현은 다음 경기쯤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전성현과 한호빈이 오누아쿠를 지원할 소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안양정관장 대 서울 SK 시작하겠습니다. 정관장은 소노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를 끊지 못했다. 원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풀타임 가깝게 소화한 카터가 24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했는데 오누아쿠 방어에 실패했다. 10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에 성공한 정육은 외에도 박지훈과 최성원 등이 잘해줬는데 배병준이 무득점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SK는 삼성을 잡고 2위 경쟁을 이어갔다. 최근 LG를 잡는 등 내용도 좋은데 오세근과 김선영 등 부진하던 베테랑들이 살아나며 본인의 출전 시간 대비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안영준이 원희의 2옵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어시스트 한 개 부족으로 트리플 더블에 실패한 원희는 수시즌째 최고의 외인으로서 팀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다. SK의 승리를 본다.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중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도 승리했다. 카터가 막기 어려운 원희의 집요한 페인트존 공략이 있을 것이기에 골 및 우위가 분명하다. 오세근과 김선영이 확실히 살아났고 안영준이 아반도와 배병준의 마크를 이겨낼 SK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KT 손익붐 대 부산 KCC 시작하겠습니다. KT는 가수공사 원정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다. 하윤기와 베스가 다시 한번 40득점 이상을 합작하며 골밑 대결을 우위로 이끌었고 벤치에서 나선 김준환이 3점슛 3개를 성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문성곤에 떨어지는 득점력을 커버하는 한의원의 활약도 있기에 허운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KCC는 가수공사 원정을 승리하며 7연승에 성공했다. 시즌 초반 극도의 부진 속에 슈퍼팀의 자존심에 금이 갔었는데 우승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가수공사 전에서는 출전한 선수 중 7명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부진하던 이승현이 야투율 89%로 17득점을 기록하며 살아날 기미를 보였다. 송규창과 최준용 등 MVP 출신 선수들에게 밀리며 부진한 이승현이었는데 그까지 살아나면 약점을 찾기 힘든 전력이다. KCC의 승리를 본다. KT는 허훈의 이탈에도 정성우와 한의원 등이 맹활약하며 승수를 잘 챙기고 있다. 그러나 하윤기와 문성곤이 송규창과 최준용을 상대하는 건 부담이다. 컨디션이 살아난 나거나가 배수와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허웅이 외곽을 지배할 원정팀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하나원큐 대 삼성생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원큐는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4쿼터 맹추격전에 나섰지만 3쿼터까지 벌어진 격차가 컸기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삼성의 단독 3위를 허용했고 4위로 추락했다. 이번 홈경기에서도 패하면 승차가 벌어지기에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한다. 양인영이 삼성 원정에서 5점으로 부진하긴 했지만 신지현이 확실하게 득점에 나섰기에 이번 경기 좋은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 삼성생명은 12득점에 여러 가지 기록을 기록지에 새긴 배윤을 앞세워 하나원큐에 승리했다. 10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한 이해란이나 3점슛 3개를 한 쿼터에 넣으며 15점한 강유림도 잘했지만 배윤이 양인영과의 매치업을 승리한 게 결정적이었다. 키아나 스미스가 아직 기대만큼 출전 시간을 가져가진 못하지만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오며 점차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원큐의 승리를 본다.
배이은과의 1대1에 집중했기에 본인의 흐름을 찾지 못한 양인영이 홈에서는 잘하는 스크린과 박스아웃, 리바운드 가담 등으로 팀에 기여할 것이다. 또 양인영의 휴식 시간에는 배이은 마크가 가능한 김정은이 상대의 골 및 접근을 막아낼 것이다. 신지현이 백코트에서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진을 공략할 하나원큐가 원정 패배를 갚아줄 것이다. 금일 삼성화재 대 KB손해보험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대한항공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리그 2위를 지키고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승점이지만 다승에서 2승을 앞서고 있고 1위 우리카드에는 승점 5점이 뒤져 있다. 요스바니가 41득점을 몰아친 경기를 승리했는데 김정호와 김준우가 뒤를 바쳤고 다른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다. 무엇보다 노재욱이 안정적으로 공격수들을 살리고 있기에 경기력이 일정하다. KB는 우리카드 상대로 연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요일 경기에서는 서부 1득점에 그쳤고 블로킹에서 6대15로 뒤지는 등 완벽하게 패했다. 감독 탓이라고 보기도 애매한데 황경민이 부상해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중앙에서 해결할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베테랑인 김홍정이 있긴 하지만 한국민이 중앙의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할 정도로 로스터가 아쉽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본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기에 홈에서 초반부터 상대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체력 저하 조짐이 보였던 요스바니가 타점을 살린 공격으로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할 수 있고 노재욱이 김정호를 비롯한 보조 공격수들을 살릴 삼성화재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다. 금일 페퍼저축은행 대 IBK기업은행 시작하겠습니다. 페퍼는 직전 경기에서 도로공사에 패했다. 부상으로 한 경기를 쉬었던 야스민이 돌아와 46%의 공격 성공률로 35점을 몰아쳤고 박은서와 박정아도 20점 가깝게 해줬는데 5세트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트린지 감독의 신뢰 아래 박사랑이 점차 프로팀의 주전 세터다운 볼 배급을 해주고 있고 필립스도 미니 슬럼프를 벗어난 모습이다. 기업은행은 4라운드 첫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3라운드에서 이겼던 상대를 만나 연승을 노렸는데 공격 성공률이 아쉬웠다. 아베크롬비는 40%로 23점을 올렸는데 표승주와 황민경 등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이 부진이 아쉬웠다. 그래도 높이가 좋은 현대건설 상대로도 블로킹을 압도하는 등 어느 팀을 만나도 이길 힘이 있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페퍼는 직전 경기에서 박정아와 박은서 등이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며 나아질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세터 불안이 있다. 박사랑이 트린지의 신뢰 속에 성장 중이지만 폼푼이 공격수를 살릴 기업은행과는 차이가 있다. 이메림도 복귀전을 소화했기에 중앙의 높이가 더 좋아질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